6월 2일 라디오 금천 뉴스란입니다. KCC 오토 벤츠 도장 공장의 2심 재판이 5월 29일 속행됐습니다. 2심은 지난 4월 10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두 번째로 오는 7월 10일 최종 결심 판결합니다. 1심은 지난 1월에 판결됐으며 재판부는 KCC 오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편 재판은 진행 중이지만 관내 도장 정비 공장은 계속 들어서고 있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지만 노지조차 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관련해 뉴스란 최적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금천구가 시흥오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맹지주택의 진입로가 신축 부지에 포함됐지만 대체 진입로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거나 안전가림막을 늦게 설치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시흥오동 주민센터는 458억을 투입해 금화로 24길 3, 4필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올해 착공했습니다. 금천구가 범이륜서 차고지와 건영아파트 사이의 땅에 제3 금천구미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서울시로부터 1억 원의 타당성 용역비를 받아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구는 대지 2144제곱미터, 연면적 3200제곱미터,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규모로 체육관, 헬스장, 단목정룸, 주차장, 사무실로 구성할 예정이며 현재는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천구의회 제223회 정례회가 오는 6월 8일부터 29일까지 총 22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6월 8일에는 제1회 본회의가 시작되며 다음 날인 9일부터 17일까지는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사합니다. 6월 22일에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23일에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합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는 구의원들의 구정질문이 이어지고 29일 마지막 날에는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상정해 처리하고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진행합니다. 독산일동 주민총회가 비대면 총회로 개최됩니다. 온라인 투표 및 상설 투표소 방문 투표로 개최되는 총회는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상설 투표소는 5일간 진행합니다. 총회 안건은 2019년 주민자치회 사업 및 감사 결과보고, 2020년 사업계획 및 자치회 간 운영계획 등이며 2021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 예산사업과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참여 자격은 만 22세 이상의 주민 또는 사업장, 단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입니다. 금천구가 2020년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100명을 모집합니다. 일반 선발 70명, 우선 선발 30명으로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선발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대학 입학 후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자입니다. 근무 기간은 7월 3일부터 31일까지이며 만근시 127만 8,070원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마을자치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도 6월 5일까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400명을 모집합니다. 근무 기간은 7월 6일부터 31일까지이며 1일 5시간을 근무하고 만근시 107만 9,150원을 받게 됩니다. 선발된 인원은 서울시청과 소방재난본부, 어린이집, 자치구 동주민센터에서 일하게 됩니다. 신청은 서울시청 홈페이지와 앱에서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만 65세 이상이 되는 고령의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65세 도내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시범 실시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혼자서는 일상생활,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사를 지원하고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을 실시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현행법상 만 65세가 되면 장애활동 지원이 중단되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이 적용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 요양 보호 서비스를 받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인성 질환이 생기고 신체적으로 더 취약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활동 지원이 필요한데도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급격히 줄어들어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행법을 뛰어넘어 최중증 장애인이 65세가 되어도 활동보조, 방문 목욕 등의 장애활동 지원을 받게 된다는 계획입니다. 대상은 2020년도에 65세가 된 최중증 장애인이며 노인 장기 요양보험과 중복 서비스는 불가합니다.
서울시가 주거 환경을 위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8세대 입주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이 중 2,500명은 저소득층을, 300명은 신혼부부를 선정합니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 신청하면 공사는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획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 대상 지역인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 의료수급자,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고령자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종류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의 기준이 각각 달라 이용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6월 10일부터 19일까지며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은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서울장애인 버스 2대를 도입해 6월 1일부터 예약을 받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 도입되는 서울장애인 버스는 총 2대로 일반형 버스는 휠체어 8석과 일반 좌석 21석, 우등형 버스는 휠체어 5석과 일반 좌석 18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현재 서울시 장애인 콜센터에 등록된 장애인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입니다. 휠체어 이용 고객을 포함해 10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운행 가능 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최대 1박 2일까지 가능합니다. 서울 장애인 버스는 6월 6일부터 운행을 시작하고 6월 1일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차별 대우를 경험한 소비자 피해가 접수됨에 따라 부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한 전담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부정유통에는 개인 및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의 구매 없이 개인 간 또는 가맹점에서 현금화하는 행위,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는 여신금융법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취소와 관계자에게는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을 처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 등 부정행위를 목격하거나 차별 대우를 경험한 사람은 120 다산콜센터 또는 서울시 응답소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진행 이성호, 기술의 김호경이었습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이 함께 만듭니다.